기도와 우리 순장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CC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은 단어가 바로 민족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 내용을 지배하고, 언어는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했는데 진짜 제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 언어에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는 것은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민족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런 일이 진정 우리 민족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게 합니다. 오늘 700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매번 목요일 날 만나는 모임일 수 있지만 700이라는 그 단어가 또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언어에 참 대단한 묘미가 있다는 생각을 이 밤에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CC 우리 학생들이 함께, 여기에 보통 열심히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요새 와서 느끼는 것은 참 사단의 전략에 우리 모두가 말려 들어가고 있구나, 세상도 그렇구나라는 느낌입니다. 뭐냐면 세상이 다 요새는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계속 그렇습니다. 대학생들도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다 혼자입니다. 혼밥, 혼영, 혼행, 심지어 결혼까지도. 싱글 웨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은 안 하는데 웨딩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턱시도를 입고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안 한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싱글 웨딩족이 뜨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갖다 보면서 저것도 혼자 하니까 혼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게 혼자입니다. 왜 이런 혼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번질까? 저는 이건 철저히 사단의 전략에 세상이 말려 들어가고 있구나.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과거의 연합운동이 어디 갔는가? 저도 제주 모임을 우리 다 여기 형제들 자매들이 다 제주에 있었습니다. 올해 연합이었습니다. 제주가 선교가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CC도 60주년을 맞습니다. 제주 4.3이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것이 70년을 맞고,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겠느냐? 무엇으로 치유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연합을 했습니다. 제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460개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가난한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다 육지에서 도움받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래도 십시일반 모으자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들이 자기네 예산에 조금씩은 모아가지고 5억 이상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이번에 학생들이 제주 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냐, CC도 모금하고 거기도 했지만 제가 가장 감동으로 다가왔던 거는 그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함께 460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세태랑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비 옵니다.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희한한 건 바로 뭐냐면 비가 우리가 모임을 하지 할 땐 억수로 쏟아집니다. 근데 모임 시작하기 며칠이면은 바로 그 새벽 오름이라고 하는 밖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많이 올 때 3만 명까지 모였는데, 그때는 하늘이 마지막 날에는 개고 별까지 보이고 달도 보이고, 사실은 기도한 사람도 놀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실 수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진짜 그 일이 나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설마 해주시면 좋지. 근데 이번에 그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 여기에 이렇게 같이 연합한다는 거, 우리는 한 번도 혼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우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는 다른 생물들하고 같이 삽니다.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수가 지금 100조입니다.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다 우리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이 1000조 마리가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혼자가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되겠다는 건 언제 일어나냐면 죽음은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혼자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뭐가 나오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날이 가까우면서 더욱더 그리해라. 모여야 되죠.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모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네트워크 형성이 됩니다. 여기도 주블리 네트워크 아닙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한 겁니다. 네트워크라는 단어 달 때 요새 그래서 네트워크를 보면서 결국은 사람들은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갖다가 라틴어로 닉티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호모 닉티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인간. 얼마 전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래서 경제 인간 그랬는데 요새는 아니다. 인간은 결국 네트워크 인간이다. 네트워크는 뭐냐면 참 신기한 겁니다. 네트워크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구슬이 서말이 더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로 네트워크는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였지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사람들의 연결고리들이 생기면서 뭔가 안에 그 가운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연구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랑 UC 샌디에고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을 마치고 UC 샌디에고에서 그 심리학을 가리키는 두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고 하는 교수랑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합니다. 인간의 네트워크라는 건 무엇인가? 지금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도 핵심이 뭡니까? 커넥티비티, 연결성이거든요. 모든 게 연결이 되는데 이 네트워크를 갖다 인간의 관계라는 면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커넥티드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뭘로 번역이 되냐면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네트워크는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형성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 그래서 그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이거든요? 그 호모필리라고 영어를 얘기합니다. 같은 사람끼리 서로 끌립니다. 그래서 형성이 됩니다. 네트워크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 신기한 게 생깁니다. 형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이 자기가 다른 만나는 사람한테 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자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영향을 받는 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면은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가냐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향을 준 사람이 또 만나는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또 다음 사람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3단계 영향 법칙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영향을 3단계로 준다는 겁니다. 전 여기서 굉장히 뭐를 느끼냐면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영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제가 오늘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저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확률이 15%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 때문에 15% 영향을 받는데 이 사람이 또 만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10%, 저 때문에 10% 정도가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그 다음 사람까지 가는데 그게 6%까지 간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그렇구나. 왜 기독교인이 모여야 되고 왜 기독교인이 연합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깁니까? CC랑 아닌 단체랑 모이게 되면, 연합이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이거 같습니다. 밀가루랑 계란이 만나면 밀가루랑 계란의 중간 맛이 나지 않습니다. 섞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는 좋아하는 빵 맛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누구의 손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에 있는 미생물까지 더해지면서 손맛이 더해져요. 여러분, 저는 손맛이라는 걸 참 그렇게 느낍니다. 이번에도 제주에 갔을 때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희 CC는 맨날 가면 밥을 해 먹습니다. 콘도를 빌려가지고 밥을 꽂아 놓는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가서 조사하는 거는 그 10,000명의 학생들이 밥을 갖다 거의 같은 시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지간한 콘도는 전기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애지간한 콘도는 거의 같은 시간에 학생들이 화장실 쓰기 때문에 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항상 스키장이 있는 데만 가능은 합니다. 리프트 때문에. 그래서 전기를 하는데 거기다 밥을 하는데, 이번에 밥을 갖다 그렇게 해먹는데 올해는 밥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큰 교회에서 한 교회는 도시락을 1,500개씩 도시락을 더 날라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그래서 먹었는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메뉴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왔냐에 따라서 맛이 다 틀립니다. 그때 제가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손맛이구나 참 느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뭘 하냐면 결국은 네트워크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그룹이 만드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게 만들었을 때 희한한, 완전히 예상치 않았던 긍정적인 요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파워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블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 모임을 하면 이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이것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꿈을 꾸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날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참 4월 27일, 6월 12일 전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4월 27일 날도 너무나 대단했지만 6월 12일 날 저는 회의차 미국에서 올랜도에 있었습니다. 국제 CC 회의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세계에서 온 리더들하고 같이 6월 12일 날 바로 싱가포르에서 있는 그 일을 갖다가 보면서 참 많은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왠지 모르지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영변약산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 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진달래꽃, 영변약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곳이 바로 북한은 핵무기의 가장 모든 연구소, 시설 306개가 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모든 전력의 핵무기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영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바로 그곳에서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에 거의 뿌려주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곳인데, 그 영변의 그 핵무기에 대한 생각이 확 떠오르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6월 12일 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그 위원장하고 만나는 그걸 하고 나서 거기 회의 중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한테. 한국 그거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 그래서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어떤 또 저쪽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김정은은 지금까지 신뢰를 많이 잃었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참 맞다, 신뢰를 많이 잃었고 참 프레딕터블하지가 않다, 예측 불가능하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맞다, 그것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다. 지금 저 예측 불가능한, 더 불가능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 뭘 보기 시작했냐면, 참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마음속에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모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6월 12일 날 우리 전체가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한반도가 전 세계 관심의 중심이 돼버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뒤에 하나님이 하신다. 트럼프도,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을 보면 어느 신문을 보냐에 따라서 너무나 완전히 극대조입니다. 팍스 뉴스를 보느냐 CNN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트럼프에 대한 말과 반대가 완전히 이건 극과 극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일보 한겨레 저리 가랍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뭐냐면 한반도가 바로 초점이 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안에서 뭔가 묘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고 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나오는 것 같이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 보면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사람들은 뭐 섭리적 역사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미요 그건 섭리적 역사관을 떠나서,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떠나서 사실은 뭐 그거는 이미 아놀드 토인비가 그 역사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을 싣고 갔다는 배가 세계 역사를 싣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눈으로 봤을 때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올 것이다, 서진화라고 그러죠.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갖다가 느끼게 만든 사람은 지금 여러분 CNN 보시면 자카라야라고 하는 그 파리드 자카라야라는 사람의 쇼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 시간을 갖다 꼭 봅니다. 왜냐하면 인도계 사람인데 무지무지 세상을 보는 눈이 독특합니다. 2008년에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쓰죠. 그게 사실은 그 미국의 대통령이나 그 미국의 정계에 있는 사람한테 무지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바마도 그 책을 굉장히 칭찬했던 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떤 책이냐면 바로 The Post American World라고 하는 책입니다. 2008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흔들리는 세계의 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봐라, 세상은 변하고 있다. 더 이상 미국 중심이 아닌 증거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다. 2008년에 한 말입니다. 2008년에 보면 이 사람이 말합니다. 봐라, 세계를 보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만 해도 바로 멕시코 텔레콤 그 사장이었습니다. 그 회장이 돈이 제일 많았습니다. 세계 부자는 더 이상 미국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정유공장 어디냐면 인도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어디냐면 지금 두바이에 세워지고 있다. 그때만 해도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상장 회사 중에서 가장 상장 전체의 총액이 가장 큰 회사는 바로 뭐냐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어디냐면은 바로 그거죠.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그래서 그 ICBC라고 하는 데입니다. 근데 올해 바뀔 수가 있죠. 올해 사우디에 있는 그 국영 회사인 아람코가 상장을 하면은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커집니다. 미국은 명함을 못 내밉니다. 사실은 이제는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균형, 힘의 축이 바뀌고 있다. 15세기에서 18세기에는 유럽이었다. 20세기는 미국이었다. 근데 21세기는 또 다른 축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 하느냐, 그 표현을 또 다른 축이 떠오르고 있다. 그 축을 The Rise of the Rest, 나머지의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힘의 축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나머지 축의 핵심이 어디냐,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는 존 나이스빗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시아의 부상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웨스터나이제이션이었다, 서구화였다. 아니다, 이제는 아시아나이제이션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는 제가 그 옛날에 뜻으로 본 한국사라고 하는, 한국 역사라고 하는 그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것 중에 어느 일부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게 1930년대 쓴 책 그 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의 시작은 동양에 있고 발달은 서양에 있다. 정신만이 높고 물질은 낮다는 말이 아니다. 발달만이 장하고 지킴이 작다는 말은 아니다. 높음 낮음도 없다. 다 제할 것을 할 뿐이다. 정신 문화의 씨가 동양의 흙에서 떨어지자 역사의 주역은 서양으로 갔다. 그리하여 충분한 분화의 자유로운 토구,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따져가면서 연구하는 토구가 허락되었다. 만일에 동양에 그대로 있었다면 약해지고 갇혔을지도 모른다. 분석에 또 분석, 의심에 또 의심, 비판에 또 비판하는, 가만두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서양의 손에 갔으니 발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대신 그 물질의 큰 힘으로 동양 사람을 가혹하게 훈련시켰다. 동양은 그 밑에서 자유와 진보가 귀한 것임을 배웠다. 이제 오늘은 서구 문명의 폐해가 끝에 오르게 된 때다. 이제 동양은 그 품과 품을 하여 서양을 건질 때가 됐다. 1930년대 쓰신 책이에요. 글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이분은 한 100년을 앞서갔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바뀌고 있죠.
특별히 아시아에도 어디입니까? 동북아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역사를 보시면요, 우리 한반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동북아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 세계 GDP의 20%가 이 동네입니다. 인구의 25% 가까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40%가 바로 이 동네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사실상 여러분, 외환 보유고라든가 GDP라든가 인구라든가 모든 면에서 사실 이 지역이요, 우리가 보면은 참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초라하다 생각을 하는데, 전 보면 볼수록 중국 역사를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뭐 송명청, 송명, 그다음에 뭐 제일 중국 사람이 자랑하는 데가 당나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 보면은 얼마나 그 문화를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한족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중국은요, 한족보다도 대부분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발해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중국을 더 오랫동안 더 사실은 영향을 더 많이 줬죠.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거란, 요나라, 여진족, 금나라.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몽고, 다 그쪽이었거든요. 몽고의 원나라, 그 다음에 만주의 청나라, 다 사실은 우리가요, 발해 고구려 그쪽에서 다 있었던 우리 족속들이에요. 그 족속들이 중국을 지배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보시면은 그 정기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반도랑 바로 여기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한반도, 사실은 지금 말이 한반도죠. 저도 뭐 반도라고 그랬지만 한 번도 반도를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섬이죠. 나가려면 다 비행기 타거나 배 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여기 우리 섬인데, 이 반도지만 섬인데 반도에 그 좀 연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막 일본하고 해저 터널을 뚫자 꿈꾸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해저 터널이 여러분 보시면 유럽, 영국하고 프랑스 연결된 게 50km 정도 됩니다. 해저로 대단히 길죠.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해저 터널 하면 212km 정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게 210km가, 그래서 가라스라고 해가지고 저쪽 그 후쿠오카 밑으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라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제도가 제일 가깝습니다. 뚫자. 그럼 꿈을 꿔요. 그럼 일본만 뚫으면 뭐하냐? 중국도 뚫자. 어디서 합니까? 옹진에서 웨이하이라는 곳에서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또 210 조금 킬로가 넘습니다. 그거나 거나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뭐냐면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우리의 뭡니까? 결국은 반도성을 회복하자는 거죠. 중국과 한국과 일본, 그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자. 반도라고 하는 반도인으로서의 자부성. 근데 반도 사람들은 이거는 섬도 아니고 대륙도 아니고 중간지대다, 엉성하다, 뭐가 연결하는 징검다리다, 그거 다 일본 사람들이 위한데 심어준 거거든요. 우리는 다시 사실 반도라고 하는 얼마나 위대한, 반도에서 얼마나 위대한 나라들이 났습니까? 로마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베리아 반도라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왔죠. 스칸디나비안 간다를 바이킹이라는 게 사실은 아메리카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거기에 영향을 줬다는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반도 국가가 대단한 국가인데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언제 잃어버렸죠. 철회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4월 27일 날, 6월 12일 날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쓰시구나, 그러면서 쓰시고자 준비하시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그분은 보면은 한국 사람이 참 보지 못하는 그거를 참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의 그 책 중에 보면 가위바위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란 줄 아세요? 우리 보면 장깨포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장깨폰이라고 일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영어도, 영국식 영어는 뭐냐면 rock, paper, scissors, 그 순서로 합니다. 바위, 그 다음에 보, 가위입니다. 로샨보라고 해, 미국 사람은 로샨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가위바위보 학교가 있는 거 아세요? 별게 다 있다. 캐나다에 있더라고요. 다 RPS 소사이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락 페이퍼 시서 소사이티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가, 우리나라만 가위가 먼저 나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주먹이나 주먹 다음에 가위가 밀리거나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가위가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령 박사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위다.
일본은 사무라이, 바로 주먹이고, 뭐든지 흡수하고 품을 수 있는 대륙이라고 하는 중국은 보자기다. 그 가운데서 가위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참 신기한 건 언어도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중간지대에서 그 묘하게 섞습니다. 묘하게 섞다 보니까 그런 언어, 저는 이분의 언어의 능력에 너무너무 감탄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꿈을 꾸는 민족입니다. 내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 중국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래랑 글피는 있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민족. 그게 참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알고,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 반도라고 하는 거기서 중간재 기가 막히게 뭡니까? 뭔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창조를 해내요. 창조를 해낼 뿐만 아니라 원형을 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한자의 가장 원형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유교의 원형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달마대사, 중국은 잘 몰라요. 달마대사, 선불교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발전시켜가면서 원형을 유지합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니까 한 사람이 등장해 전 세계 사람은 말춤을 추게 하지 않나? 또 요새는 BTS라고 하죠. 방탄소년단. 그것도 참 사람들이 잘 만들어요. BTS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한글을 배우겠다는 애들이 남미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우글우글합니다. 한글을 배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BTS 때문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 안에 보면은 바로 제가 또 좋아하는 문화평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 문화평론가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미국 아메리칸 드림하고 유러피안 그 드림을 갖다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아시아적이면서 주위 모든 나라를 봐라 극단적인 집단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한국만 그렇지 않다. 아시아적인 그런 걸 유지하면서도 미국적인 개인주의와 유럽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참 묘한 매력적인 나라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도이치뱅크는 다 이상하게 2030년입니다. 2030년 즈음이 되면 독일보다도 잘 살 것이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도 2030년 되면 우리나라의 GNP를 5만 2천 불, 다 뭐가 가정이었냐면 통일이 된다라는 전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되면 에이 그래요. 참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유일한 민족이 또 우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돈 오버더퍼 같은 사람이 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한국 특파원이었던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책을 썼는데 2개 한국이라는 책을 썼죠. 그 안에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저한테 남았던 게 이 말이었습니다. 애매한 크기의 나라가 아주 불행한 위치에 있다. 그게 그 사람이 본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시지 않지만 주불리에도 연결되어 있는 분 중에 지금 백이찬 박사가 있죠. 백이찬 박사의 코리아 다시 생전의 귀로에 서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죠. 끝에 결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관심이 있냐 하면은 일본은 바로 일본 열도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비수같이 생겼다. 한반도가.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의 머리통을 치는 망치같이 생긴 게 바로 한반도다.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수갑같이 생겼다. 미국을 쪽에서 보면 태평양과 일본에 있는 모든 전략의 방아쇠같이 생긴 게 한반도다. 바로 다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꿈을 꿔보기를 소원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꿈은 우리 때 못 이루어지더라도 다음 세대한테 그 꿈을 꿀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그냥 도른 줄 아십니까? 다른 나라를 찾아서 지구는 둥글다고 믿고 갔을까요? 콜럼버스한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1200년도 말에 쿠빌라이라고 하는 그때 그 원나라 때 거길 가가지고 17년인가 그거 살죠. 17년에 돌아와가지고 고향이 베네치아, 바로 베니스입니다.
베니스에 와서 책을 씁니다.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걸. 근데 동방견문록 할 때 마르코 폴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놈. 그게 그 사람이 동방견문록에서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200년이 좀 안 된 그때 사본을 하나 구해가지고 밑줄을 치면서 거기다가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그걸 갖다 꼼꼼히 읽은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찾으러 간 거예요. 그게 찾은 게 바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꿈꾸는 사람, 우리가 꿈을 꾸자. 우리 때 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가 민족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김중곤 목사님의 그 꿈의 얘기를 듣고 꿈을 꾸고 살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에베소가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봤지만 사실 에베소 전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초점입니다. 얼마나 능력이란 단어가 기도마다 나오는지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것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헬라에 나오는 능력, 힘 그걸 다 모아놓은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장의 첫 번째 기도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펴놓고 영어 번역하고 쫙 놓고 보십시오. 뭔 줄 발견하시게 되냐면 완전히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4개 단어를 포개놨습니다. 4개의 헬러에 존재하는 4개의 힘이란 단어를 다 포개놨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여기서 영어가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 힘의 크기입니다. 두나미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에네르게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역사한다. 그래서 워킹 파워 할 때 쓰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크라토스는 바로 뭐냐면 어느 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또 단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에스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힘을 얘기할 때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가운데 어떤 힘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길 원한다. 그러면서 바로 힘의 크기, 그 다음에 그것도 역사하는 힘,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저항이 불가능한 그런 힘,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내재된 그 힘을 너희한테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바로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바로 그 힘이다. 그게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힘에 대한 겁니다. 3장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또 힘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또 나옵니다. 근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바로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신다. 저희가 이번에 저는 그걸 철저히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분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로 가장 뜬 선수가 있죠. 손흥민은 원래 알려진 선수였습니다. 가장 뜬 선수는 무명에서 유명이 돼버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선수가 있습니다. 조현우라고 하는 골키퍼입니다. 골키퍼가 조현우는 근데 조현우 선수가 저희 간사 CC 간사의 동생입니다.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고 서울지구의 간사였고 그러니까 늘 저를 만나면 저도 이제 바로 건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만나면 우리 조간사 조현우 선수 어떻게 돼요 이번에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국가대표로 뽑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를 더 기도하겠다.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순서상으로 봤을 때 한 게임이라도 나갈 수 있게 내가 기도하겠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게임을 다 나갔어요. 다 나갔을 뿐만 아니라 완전 활약을 했습니다. 지금 군대 문제만 해결되면은 영국의 프로팀으로 가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요 참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이번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김정은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문 대통령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를 기대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는 바로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공급자 되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도 주님의 손에,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참 이렇게 우리 민족이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할 데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반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반도로서 또 이 중국과 연결하면서 전 세계 이 실크로드를 다니면서 우리가 참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을 터인데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또 상품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참 서비스를 들고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이 어디 가나 주님의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한 손엔 물건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을 꾸오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한 사람의 그냥 망상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꾸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